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관심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본 의원은 10년여 의정활동을 했지만 일문일답 시정질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삼선에 전반기 의장까지 한 의원이 후반기 되자마자 나대느냐고 비판적으로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장을 역임한 삼선 의원으로서 의안 심사와 민원 처리 등 시민이 부여한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되 제가 이루는 성취라 하더라도 공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돌리며 뒤에서 조용히 지내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야당 의원이 됐기 때문이라고 바라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민근 시장님이 의원으로 계실 때 의정활동을 같이 한 사이로서 시정질문, 특히나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그런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안산시 체육회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정질문 과정을 지켜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서면 질문 2건을 제외한 이번 질문에 관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안산시 및 안산시 체육회의 개전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생산적인 시정 질문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민근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안산시 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안산시는 안산시 체육회에 매년 예산으로 직원 인력 운영비, 사무국 기본 경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육회 예산이 총 얼마 지원됐습니까? 예, 전체 예산은 51억입니다. 예, 51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체육회에 대해 어떤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산시 예산에 대해 지원하고 있고요. 법적 지위와 또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산시 체육진흥조례에 의거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등 보조하고 있고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제32조에 따르면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안산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가 사업비를 보조한 단체나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종합감사의 경우 조직, 인사, 예산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고 특정감사나 복무감사 등을 통해 업무나 직원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0월 21일부터 안산시 체육회 직원 A씨는 직속상관인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줄이겠습니다. 시장님, 본 사건에 대해 이전에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2023년 사건이 아니라 2020년 사건입니다. 20년 사건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 네, 처음 듣는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본 사건은 신고 직원이 기억을 더듬어 최근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일기장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그 신고 직원은 당시 어디에도 털어놓거나 신고하지 않고 혼자 사건을 소화해내고자 했습니다. 2차 가해가 두려워서였을 수도 있고 대개 그렇듯이 일이 더 커질까 봐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였을 것입니다. 결국 신고 직원 A씨는 모 심리상담센터에서 2020년 10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자부담으로 심리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후 더 큰 사건이 작년 2023년 10월 발생합니다. 당월에 제104회 전국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산시 체육회 직원 4명이 현장 격려를 위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출장을 갑니다. 안산시 체육회 사무국장과 A씨, B씨 포함입니다. 출장 마지막 전날 밤인 10월 18일 오후 5시부터는 안산시청 체육진흥과 직원 1명이 합류하여 체육회 직원 4명과 총 5명이 경남 하동의 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B씨는 A씨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체의 일부를 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줄이겠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항의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체육회 사무국장도 B씨의 행동에 대해 경고하며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A씨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정리하고 차에서 짐을 꺼내야 하는데 차 키를 찾지 못해 A씨는 식당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당히 경악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검찰에 기소된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연 음란입니다. A씨는 큰 충격을 받고 즉시 자리를 피해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에 따라 신고인의 동의를 얻었을 뿐 아니라 신고인이 본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밝혀달라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말씀드린다는 점을 고지해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건의 내용은 신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분명히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점 역시 주지해드립니다. 시장님, 안산시청 체육진흥과에는 본 사건이 언제 처음 보고되는지 아십니까? 21일 보고됐습니다. 20일입니까? 네네. 체육회장에게 보고된 것이 21일입니다. 네, 체육회장에 보고된 건 21일이고요. 맞습니다. 23일 날 즉각 분리 조치했습니다. 본 사건을 시장님께서는 언제 누구에게 처음 보고받으셨습니까? 21일 날 그 체육회장에 바로 보고 받았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지시해서 23일 날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같습니다. 같습니까? 네. 네, 저는 고소장 등에 적시된 부분 중 일부만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처음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지시를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지시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근무지에 근무하면 안 된다라는 성격으로 분리 조치했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사건 조사 의뢰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일부가 조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네네. 다른 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올해 6월 18일에 있었던 안산시의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안산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10월 18일 사건이 발생했는데 3일이 지난 21일에서야 체육회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일이나 그 다음날도 아닌 3일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이는 평일이었고 보고도 정식 보고가 아니라 행사장에서 체육회장을 만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의 보고였습니다. 무엇보다 기가 막힌 것은 18일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날 안산에 올라올 때 A씨와 B씨가 함께 같은 차를 타고 올랐다는 점입니다. 보고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식은 했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장님,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당치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산시 체육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법적으로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자체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과 또 안산시 감사관실의 감사 요구, 또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기능적인 접근에 있어서의 조사 의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안산시 체육회장은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 제14조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신고인의 신고를 받은 즉시 같은 조항 3항, 5항에 의거해서 분리 조치하였고요. 2항에 의거해서 공정한 사실 확인 조사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했고, 다만 같은 조에 있는 3항, 5항에 있는 유급 휴가에 관련돼서는 체육회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에 대한 유급 휴가 규정이 없어서 신고 신청에 대해서 무급 휴직 처리했습니다. 제3항에 따르면 조사 기간 동안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지체 없이가 아니라 9개월이 지난 7월 30일이었습니다. 네네. 올해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리 조치도 조사 결과가 이뤄진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지 네네. 임의적으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를 분리 조치, 그러니까 신고인을 다른 곳에 발령을 시킨다든지 유급휴가를 준다든지라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 일단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입니다. 지체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사실 조사가 9개월이 지난 올해 7월 29일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조사가 한 달간 이루어졌는데 A씨에게는 5일간의 유급휴가만 줬을 따름이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기간인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 넘게 신고인은 무급휴가 중에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10개월 가까이 피신고인 B씨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서 월급을 다 받고 있는데 신고인은 무급휴가를 쓴 것입니다.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1의 4호에 따르면 제14조 제2항의 전단, 즉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해당 네. 법률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나 지나 사실 조사를 한 안산시 체육회장을 고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관계 법령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감사관실과 함께 내용에 대한 진단한 후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고발하지 않으시면 본 의원을 포함하여 반드시 누군가가 고발해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마 왜 올해 7월 말에라도 사실 확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신고인 A씨는 수시로 체육회의 사실 확인 조사와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알겠다, 어떨 때는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조사를 미뤘고 7월 17일 제1차 공판이 이루어지고서도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그제서야 사실 확인 조사를 할 테니 고용노동부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 체육회 관련 직원들을 모조리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송반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방적인 부분과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고 법령에 따라 책임의 단이 있다라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예, 단순히 미온적인 대처가 아니라 법을 어긴 것입니다. 안산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하였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육회 직원들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산시 체육회장은 남녀 고용평등법 등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2023년 10월 23일 피신고인 B씨를 다른 곳으로 발령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도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가 나온 후라는 단서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신고인 A씨에게 관련 조치에 대해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사실 확인 조사를 해달라, 징계를 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법대로 했다면 즉시 사실 확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고 그때 신고인의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신고인에게 유급휴가를 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신고인의 의사를 들어 피신고인을 분리 조치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이었습니다. 시장님, 안산시 체육회는 그렇다 치고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안산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체육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이라는 근거는 있으나 저희가 권고 정도의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사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고 내용에 대한 진단을 명확히 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해태하셨습니다. 네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제2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체육계의 인권 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뭘 하셨습니까? 담당 국과장들 뭐 했습니까? 신고인이 다 했습니다. 10월 30일 경찰에 고소했고 11월 1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서 제출도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마치 안산시청이 한 듯이 써서 왔는데 신고인이 했고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감사도 하지 않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10월 31일 안산시 체육회 직원 관리 철저 안내라는 공문 하나를 딸랑 보냈을 따름입니다. 그것도 그 전날인 10월 30일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사무국장과의 미팅을 통해 본 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포함하여 그 이외에 어떤 조치도 안산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안산시는 안산체육회에 대하여 운영 및 지원과 그 범위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와 징계 권한은 없다라는 답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전체적인 행정의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송관원이 말씀하신 권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이 이 부분을 감사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사업비를 보조한 단체나 기관에 대해 안산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뿐만이 아니라 인적감사, 복무감사, 업무감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업무를 태만히 한 데 대해서 체육진흥과와 안산시 체육회를 감사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진행된 결과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어서 의견을 제시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에 따른 부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와 체육진흥과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죄송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 유무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책임질 단이 있으면 책임을 짓게 하겠습니다. 예,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를 태만히 한 데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공무원들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일 안 한 공무원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신고인 A씨도 처음엔 자체 조사 등으로 끝내려고 했지만 자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B씨가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자 2023년 10월 30일 B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B씨를 엄벌해달라는 체육회 직원 2명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총대를 맸을 뿐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채집하여 입수한 증거가 있는 추가 피해자가 4명 더 있습니다.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본 네. 의원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증거 주시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감사가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안산시 체육회와 안산시는 법과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분리 조치함으로써 할 일을 끝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동안 A씨는 안산시 체육회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수차례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B씨가 진술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핑계로 또한 고소 결과를 지켜보자는 이유로 9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래도 해당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은 안산시 체육회장을 고발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형태로 이것에 대한 책임 회피성이나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회피하는 영역은 아니고요. 좀 더 저희가 정확한 부분을 판단한 후에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A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 본인의 업무 분장에 나와 있지 않은 대관 업무를 맡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런 조치는 A씨가 B씨와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말로만 분리 조치이고 몸만 떨어져 있고 실제로는 분리 조치가 아닌 조치였습니다. A씨가 이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A씨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본인이 고소도 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법과 규정도 그렇지만 본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한참 떨어지는 조치였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네,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았습니다만 2023년 9월 7일부터 10월 6일 사이 불과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까지 체육회 직원 42명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료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교육은 물론 법령에 따라 실시되긴 했지만 인터넷 원격 훈련인데다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남녀 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남녀 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직장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자료에 의거하면 비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체육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예방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방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통합본으로 대체하여서 열람하게 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수긍이 갈 법도 합니다만 3페이지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3페이지 6, 7째 줄을 보시면 이 가이드라인은 직장 내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수 혹은 자녀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보호되고 존중받고 있는지를 참고하기 위한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남녀 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의 3호에 따르면, 제가 법을 좋아합니다. 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한 체육회장을 고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본 의원이 네. 제시를 했고요. 네네. 고발하실 의사가 향후에라도 없으시면 본 의원이라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 요청을 거부당했지만 B씨에 대한 직위 해제 등 징계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체육회는 관련 규정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했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체육회의 규율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면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 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개정을 하지 않고도 직위 해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올해 2월 7일 개정한 체육회 운영규정 제56조 제1항 제4호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라는 조항에 따라 직위 해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조문을 개정한 지 무려 7개월 만이며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고 있던 올해 9월 5일에서야 B씨에 대한 해임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라는 조문으로서도 직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올해 4월 2일 기소됐습니다. 해임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무려 5개월이 지나서입니다. 또한 4월 2일 기소됐다고 A씨가 통지를 받자마자 A씨는 체육회장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안산시 체육회는 사실 확인 조사는 물론이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산시 체육회장의 부작위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올해 4월 26일 안산시 체육회에서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해당 사건을 다루지 않았고 승진에 대한 의결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신고인 A씨를 비롯하여 구급 직원 4명이 승진 대상에 올라와 있었고, 안산시 체육회 관리자 중 1명은 모든 직원이 있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올해 4명이 모두 승진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결 결과 그 4명 중 A씨를 제외한 3명이 승진됐고 A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승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씨가 따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산 부족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달 월급 추가분이 3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 부족은 본 의원이 자세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화면을 보시면 네, A씨가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듭니다. 네, 본 의원은 A씨가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고 합리적으로 시장님처럼 의심해 봅니다. 관련하여 금평 자료를 요청했지만 안산시 체육회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르면 체육회장은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에게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조사 아니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신고인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심리상담 22회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2023년 10월 18일 안산시 체육회에서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및 공연 음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A씨와 B씨는 19일 같은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체육회장에 대한 보고는 3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고 5일 후에야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분리조치도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조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조사는 신고인 A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난 올 7월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그제서야 신고의 취소를 요구하며 이루어졌습니다.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체육회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을 늘 직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체육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시장님께서 일부는 고발하실 듯 안 하실 듯 답변을 하셨는데 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지지 않도록 안산시에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발 및 감사, 징계 등 사후 조치를 명백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7호는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등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조사가 있기 전까지 신고인 A씨는 본인의 업무가 아닌 대관 업무를 부여받아서 B씨와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으로 인하여 A씨가 승진해서 누락되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씨가 수차례 강력하게 사실 확인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묵살한 사실 등에 대해서 체육회장뿐 아니라 체육회 직원들에 대해서도 안산시의 감사와 인사위원회에 의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신고인 A씨에 대해서 B씨뿐만 아니라 안산시 체육회장과 안산시 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안산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해 A씨의 피해가 회복되고 B씨가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하지 않은 안산시청과 안산시 체육회에 대한 감사와 징계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기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본 사건처럼 악의적이고 무지하게 부작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이를 거울로 삼아 안산시뿐 아니라 안산시 유관기관 등도 내부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성폭력 없는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산시의회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정 질문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지 향후에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피신고인 B씨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초기에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고 망신을 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개인의 망신일 뿐 아니라 안산시와 안산시 체육회 얼굴에 먹칠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입니다. 반성하십시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이민규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체의 방향성은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억울함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A씨에게는 시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반면교 삼아서 모든 공공기관 안산시가 더욱더 법과 절차 내용에 있어서는 더 각별한 관심과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긴 하지만 이제 민선 체육회 회장의 지를 갖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안산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은 송반에 말씀하신 법과 규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근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